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로 예정된 구속 취소에 의한 석방, 그때부터 이제 불구속 상태의 재판입니다.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춥고 더러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형이 확정되어서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부된 그 구속영장, 그게 뭐냐? 그게 SK그룹에 대한 89억 뇌물요구 사건입니다. 검찰이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 그때 구속 사유가 뭐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된 18가지 혐의, 이 혐의를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심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의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못하면 구속 취소로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 만기일 전에 1심 재판장 김세용 판사가 SK 89억 뇌물 요구 혐의, 이걸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 재판은 정치재판이다. 그래서 이런 재판은 거부하겠다고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 제가 그동안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의 3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89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부탁이 뭐냐? 첫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훈 부회장의 조기 석방을 해달라. 다음 두 번째, 허가가 취소된 워커힐 호텔 면세점 사업을 부활해달라. 세 번째, CJ 헬로비전을 SK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 이게 3가지 부탁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최재훈 부회장 조기 석방, 그 문제는 형기 거의 다 채우고 3분의 2 이상 채우고 난 뒤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영향력 행사 안 했습니다. 다음, 워커힐 호텔 면세점 허가 취소된 그 부분은 면세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부활이 되었고, 그때 워커힐 호텔뿐만 아니고 롯데호텔도 다 전부 다 부활이 되었습니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때문에 된 겁니다. CJ 헬로비전 인수, SK는 하고 싶었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 결국 안 된 겁니다. 아니, 3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들어준 거 없습니다. 근데 검찰 주장은 뭡니까? 이 3가지 들어주는 대가로 89억이에요. 구체적으로 89억. 이 중에 50억은 최소한 피고인이 독일계 회사 그 콰스포츠로 50억을 직접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45억은 이런 용도다. 이거 다 용도까지 있으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9억 뇌물 요구 사건은 몇 달 후에 제의를 하고 몇 달 후에 대통령께서 그 없는 일로 하자. 그래서 무마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검찰 주장이. 근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혐의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총수에게 구체적인 89억이라는 뇌물을 요구했다가 몇 달 지나가지고 아유 우리 없는 일로 합시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은 뭐냐? 안종범, 그리고 안종범이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을 때 그 제자였던 정현식 케이스보지단 사무총장, 안종범과 정현식이 꾸민 일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 뇌물 요구 과정에서 SK그룹의 박영춘 전무가 89억 많다. 돈 좀 깎읍시다. 35로 합시다. 15로 합시다. 밀당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청와대 뜻이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니까 안종범이가 없는 일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안종범이 허위 진술 근거로 대통령을 뇌물 요구죄로 엮어버린 겁니다. SK89억 뇌물 요구 사건은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뭐냐? 2016년 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면서 새누리당 총재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 공천자들, 그 어떤 사람 하는 게 좋겠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해라. 이런 사람 안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재의 권한이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집권 여당의. 그게 무슨 새가 됩니까? 근데 공직선거법 이 위반 사건은 제가 이 공소장을 안 읽어봤습니다. 사건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지난 11월 21일 수요일에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 아닙니까? 고등법원 2심. 2심이기 때문에 형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선고가 있고 난 뒤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만 하면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고장. 그러니까 11월 21일 수요일 날 선고가 되었으니까 일주일 후 11월 28일 수요일 밤 12시 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기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재판이다. 이 재판은 그러니까 재판을 거부하고 옥중에서 지금 외롭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고장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상고장 제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국선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선 변호인, 2심의 국선 변호인, 제가 이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이름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검색하면 이름 딱 나옵니다. 상고장이라는 거, 이거 어린 거 아닙니다. 딱 한 장짜리 양식이 있습니다. 상고를 하겠다. 그 표시를, 상고하겠다 표시를 하는데 체크하면은 상고장 끝납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 상고장 제출은 선고가 끝난 뒤에 국선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국선 변호인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그러겠죠. 아니 대통령도 접견도 안 되고 뭐 대통령 의사를 몰랐으면 안 했습니다. 그거는 변명도 될 수 없고 왜 그러냐. 자, 국선 변호인 그냥 상고장 제출하면 자기 임무 딱 끝납니다. 그럼 상고장이 제출되면은 이게 이제 기록이 모아져가 대법원에 가고 그럼 대법원에서 이 기록 보고 난 뒤에 피고인 본인에게 상고 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 본인께서 좋다 내가 상고 안 한다. 그럼 상고 이유서 제출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선 변호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고 이유서 쓰는 거는
대통령 본인 내지는 또 대통령을 도와줄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쓰는 것이고, 상고장은 그냥 형식적인 한 장짜리 서류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걸 국선 변호인이 안 했습니다. 저는 이 공직선거법 이 위반 혐의, 이 2심 선고를 앞두고 그리고 선고가 있고 난 뒤에 제가 아는 법조인을 통해서 국선 변호인에게 제가 2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상고장만 제출하고 그만두라고. 그 국선 변호인은 마지막 의무다. 꼭 좀 제출해 달라고 제가 2번이나 진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끝내 제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도 안 하고 피고인도 안 하니까 형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자기 책임을 안 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회,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체크 하나하고 제출하면 될 일을. 그래서 11월 28일 수요일 밤 12시를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옥 안에서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여성 미결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남성, 여성 수용자들은 옷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성 미결수인 경우에 이 구치소 안에서 연두색으로 된 수용자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기결수가 되면 짙은 곤청색으로 옷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기결수다 미결수다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옷 색깔이에요. 옷 색깔. 자, 그리고 11월 28일 밤 12시를 기해 가지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는 당연히 12시에 이제 옷 딱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바뀐 방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독방에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하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독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방은 바꾸지 않지만은 그 방에서 입는 옷이 이제 짙은 곤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구치소 밖에 나왔을 때 사복 입으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구치소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11월 28일 밤 12시를 기해서 새로운 옷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그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형이 확정되면은 감방을 옮겨야 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구치소 미결수가 수용되는 곳, 교도소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용되는 곳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교정시설이 전국에 52군데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수용된 사람이 대충 통계가 한 6만 명입니다. 이 6만 명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4만 명이 미결수예요. 나는 내 죄 불복이다, 승복 못한다, 지금 재판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치소하고 교도소에 미결수하고 기결수가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결수, 기결수 구분은 옷 색깔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감방,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바뀌는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결정합니다. 교정본부장은 차관급이에요.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또 누구 지시 받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지시 받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확정되었으니까 자, 교도소로 보내라 하면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 서울구치소에 계시다가 형이 확정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교도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에는
전직 대통령을 모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묵을 그런 감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 소위 기결소와 섞여버리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참 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양교도소로 과거의 설레에 비춰서 안양교도소로 이감시킬 것이다. 왜? 지금 뭐 서울에서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서울구치소 앞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거의 매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데모를 하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이 정권에 저항운동을 하니까 어이구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옮길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목포교도소, 광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아니면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청송교도소라고 경북 청송에 있는 악명 높은 청송교도소 그쪽으로 이감해 버리면은 정할 길 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형 확정이 되는 걸 막으려고 국선 변호인께 제가 사정을 했던 겁니다. 부탁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18가지 혐의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입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도 6개월 아닙니까? 재판 구속 만기일이. 그러니까 내년 4월 16일이면 이거 선고를 못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입니다. 그런데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구속, 감옥에 가둬놓을 명분 2년 실형이 있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구속 취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2년 실형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년 4월 16일로 예정된 구속 만기일 대법원에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런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운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항하는 운동 이거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계속 제출하고 있는 집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이 의견서 지금 개요, 총론, 강론 1까지 나갔는데 강론 2, 3, 4 그리고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건 일지 이거는 11월 말 안에 만약 조금 늦으면 12월 초에 제가 다 제출하고 그리고 제출된 의견서들은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제가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올해 12월 안에 이 의견서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할 겁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법조인들 여러 변호사들하고 상의해가 책 제목은 대충 정했습니다. 가칭입니다. 대반전의 나침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재산, 대반전의 나침판. 대충 지금 가제를 정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제목이 생각나시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공재 감독,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공재 감독이 촬영 중인 부역자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내년 3월 개방을 목표로 지금 한참 지금 편집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 부역자들 2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위법성, 부당성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영화 제작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사 기록, 모든 재판 기록 다 최공재 감독 그 촬영팀에 제가 다 제공할 겁니다. 그걸 통해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위법, 부당성 그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알리는 겁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11월 29일 목요일에 저는 우파 유튜브 채널인
그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그 주제로 인터뷰를 제가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영상을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도 방영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고 거짓과 진실 이 유튜브도 그렇고 고성국 TV도 복제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그 고성국 TV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성국 TV에서 어쨌거나 저를 한번 불러준 덕분에 많은 국민들, 고성국 TV 구독자가 거짓과 진실 몇 배입니다.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 객관적 실체를 제가 참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참 고성국 TV에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브 중에서 물론 제가 정규제 텔레비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고성국 TV에 나갔는데, 우파 유튜브 중에서 진실을 방송하는 유튜브, 그런 유튜브에서 저를 뭐 아침에 나오라 하든 밤에 나오라 하든 언제든지 불러주면은 제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이 됐든 그건 제가 언제든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우파 유튜브에서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